자, 우리 처음 배우는 내용은 바로 공유결합인데, 자, 공유결합이 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우리 배경이 되는 것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유결합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말할 내용인데, 화학결합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건데, 화학결합의 종류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왜 3종류밖에 없는지 잠깐 얘기할게. 봐봐. 왜 화학결합이 3종류밖에 없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딱 2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뭐와 뭐? 금속과 비금속 2종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합은 금속하고 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거,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하는 결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물질들이 결합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저게 바로 금속결합이에요. 금속결합입니다. 얘를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금속 간의 결합,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배우겠죠. 금속결합의 특징들을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자,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이야. 주기율표상으로 왼쪽 1쪽, 2쪽, 13쪽 앞에 쪽에 속해 있는 것들이 금속들이었죠. 원자과 전자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밖에 안 돼서 전자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을 금속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막 버리고 싶어해. 근데 누가 나타난 거야? 마침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비금속이 나타난 거야. 둘이 궁합이 딱 맞아요. 얘가 얘한테 전자를 던지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전자를 버리니까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받은 놈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어서 결합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 결합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만 딱 보고도 뭘 알아야 돼? 금속이네. 이온 결합 물질이요. 그죠? 처음 보는 화학식이 있어. 모르긴 몰라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딱 봤어. 금속 보이나요? 금속이 안 보이잖아. 그럼 공유결합이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 빅스비 내 거 반응한다. 끊어졌네. 저 이러지? 오케이 구글 반응 안 해? 시리아 반응 안 해? 괜히 한번 해보는 거야? 수명을 다 했나 해도. 자, 잠깐만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화학식을 딱 보면은 여기 금속이 포함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금속결합 물질인지를 화학식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자, 해볼게요. 결론만 써놓자. 이걸 공유결합이란데, 공유결합. 1학년들은 이제 이미 배웠던 것들. 1학년도 배웠고, 2학년도 쌤한테 옛날에 배웠죠? 배웠습니다. 곤란한데. 되겠다. 출판만 할게요. 자,
자, 첫 번째 공유결합 설명할게요. 대표적인 예로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번호 1번 수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도 한 개가 돌고 있는 게 수소겠죠? 수소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쌤이 모식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 울고 있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야. 얘가 그러면 안정해지는 방법은 전자를 버리거나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전자를 버리려면 또 다른 비금속이 있어야 되고요. 전자를 얻으려면 또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 자기랑 똑같은 상태인 또 다른 수소 원자 하나만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야. 얘도 울고 있겠죠? 얘가 가진 전자는 연두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도 어쨌든 울고 있습니다. 나도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했어 이러고 있는 거지. 자, 비금속들끼리 만났습니다. 쟤네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 전자를 떼어서 얘를 주면 되겠지. 얘는 뭐가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전자를 얘도 필요하고 전자가 필요하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전제로 깔게요. 둘 다 필요하고 필요해. 왜? 비금속의 특징이니까 전자를 둘 다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이 전자와 이 전자를 서로 뭐한다? 궤도를 일치시켜서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또 가까이 와봐. 가까이 오게 해서 궤도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궤도를 붙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전자를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지. 왼쪽에 있는 수소도 마치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 역시 마치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이제 공유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용어적으로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뭐라고 한다? 공유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또 다른 예 하나 더. 물분자 H2O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비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제 공유결합인 건 눈치를 챘을 거고요. 자, 산소를 먼저 그리면 플러스가 8개짜리 원자핵을 갖고 있고요. 1차 껍질에 전자 2개, 2차 껍질에 전자 6개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 원자는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냐? 아니요, 아직 못하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얘도 산소 누굴 필요한다? 나한테 전자 줄 녀석 어디 없나? 금속을 막 찾아요. 하지만 금속은 주변에 보이지 않고 수소들만 보이고 있네요. 수소들만. 자, 수소 원자가 또 울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플러스 1과 이렇게 갖고 있어. 울고 있는 수소를 이렇게 울고 있죠. 울고 있는 수소를 얘가 야, 너 일로 와봐. 가까이 와. 가까이 끌어와가지고 또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자, 이 전자를 또 초록색 전자라고 한다면 이 전자를 공유해서 하나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얘도 웃고 얘도 한쪽은 웃고 있는 모습이야. 그죠? 1차 껍질의 전자 2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 수소는 이제 웃게 되겠죠. 만족하게 되겠죠. 하지만 얘는 반만 웃는다는 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소 하나를 더 끌어들여야 돼. 하나를 더 끌어들여서 또 하나의 수와 함께 또 다른 공유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공유결합을 2개를 형성해서 얘도 웃고 전부 다 웃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 모습이야. 자, 이렇게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했을 때 모두 안정적으로 바뀌었죠? 모두 안정적으로 바뀐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분자. 자, 정리하면 이래요. 분자라는 말은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 공유결합만 우리는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 금속결합과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 이온결합은 계속해서 다른 물질을 붙여요. 저번에 잠깐 보여줬죠. 나트륨과 염소가 있는 녀석은 계속 결정의 형태로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붙여나가잖아. 개수를 셀 수가 없어. 결정의 모습을 가지는 것들은 개수를 따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금속결합도 그래서 분자라 부르지 않고요. 이온결합도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쌤이 저번에 이런 말 했었죠. 이 이온결합이란 나트륨 양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만난,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만 만난 마지막에 분자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뭐만 분자라고 할 수 있냐? 공유결합 물질에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수소가 이렇게 수소가 지나가 울면서 지나가 여기다 붙여줄 자리가 있냐는 거야. 결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땅땅땅땅 또 붙여줄 자리가 있나요? 자리가 없어. 얘를 그래서 붙여줄 수가 없다는 거야.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또 다른 산소, 또 다른 수소와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물 분자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이렇게 개수를 하나, 두 개,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개수를 셀 수 있어서 앞에다가 2라는 숫자를 쓸 수 있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종류.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하나 하고 있을 때는 첫 번째 단일결합이라 합니다. 공유결합의 종류. 첫 번째 단일결합. 또 뭐가 있냐면 이중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있습니다. 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모습은요. 그림 보시면 딱 좋겠는데 왜 이러지? 뭐가 문제야? 잠깐만요. 되는데.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지우고 그려볼게. 지금 그릴 거는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분자. O2를 그릴 거예요. O2. 자, 산소는 플러스 8이니까 1차 껍질에 2개, 2차 kop질에 6개가 있을 거야.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릴게요. 울고 있죠? 산소 원자니까. 자,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을 봤더니 또 다른 산소 원자밖에 없는 거야. 산소 원자가 여기 있는데 얘도 울고 있어. 가까이 와봐 해서 궤도를 공유합니다. 궤도를 공유해서 자, 이 산소 역시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에 전자가 6개 들어가는데 얘 전자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그린다면은 자, 자기 전자를 얘 궤도랑 맞추면은 얘도 살짝 올려서 얘 전자는 여기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면은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궤도에 있는 거고 얘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궤도에 딱 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 2개가 같은 방향에 배치가 되면서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만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분자가 형성되었다. O2라는 분자가 형성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이중결합이 형성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물분자를 보여줘. 물분자를 딱 보여주고 봐봐. 자, 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 게 이중결합이잖아. 여기도 봐봐. 여기 한 쌍 있고요. 여기 한 쌍이 있고 여기 또 한 쌍이 있죠. 물분자도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잖아. 그러므로 물분자 역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물어본다고. 정답은 틀린 말입니다.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나타나야 돼. 같은 방향. 나란하게 배치가 되어야지만 이중결합이라 하는데 얘는 방향이 어때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라 부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제일 좋다? 단일 결합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다. 라는 겁니다. 단일 결합이 두 개 있습니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잘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삼중결합도 있겠죠.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 개씩 공유결합해야 될 게 세 쌍이 존재할 때, 질소 같은 것들이 그렇죠. 세 쌍이 존재할 때 삼중결합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셋 중에서 그러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다면 가장 결합력이 센 녀석은 이 녀석이 가장 결합력이 세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N2란 녀석이 바로 N과 N이 삼중결합하고 있는 녀석이라서 가장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 분자가 되게 많지만 이게 78%나 되지만 잘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삼중결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7번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야. 몇 개 부족해? 3개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3개씩 공유결합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세 쌍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또 되게 불편하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뭔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대위결합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끊어봅시다.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2분만.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공유 결합이 있는데 자, 이게 H2 괜히 지었다. 자, 플러스 8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6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자, 물분자가 있습니다. 물분자가 있어요. 자, 물분자는 이미 안정하죠? 이미 안정한 물분자가 있는데 여기 H 플러스 이온이 있는 거. H 플러스 이온. H 플러스 이온은 어떤 모습이냐면 플러스 양성자만 있고 전자를 잃어버린 녀석이잖아. 이게 H 플러스 이온의 모습이거든. 전자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된 거야. 얘네들은 결합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결합할 이유가 없죠. 얘도 이미 안정해. 어쨌든 버렸으니까 안정해진 거고 얘도 안정하잖아. 서로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할 이유가 없지만 결합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전자가 여기 두 개가 채워지기 위해서 얘를 움직여서 봐봐. 얘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 전자 두 개를 공급받게 되는 셈이지. 보이나요? 얘가 일로 가면 전자 두 개를 공급받게 되는 셈이야. 그럼 얘가 얘를 붙였다고 해서 전자가 추가된 건 아니지. 옥텟 규칙을 어겼나요? 안 어겼죠? 어기지 않고 얘를 결합시켜 줬잖아.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배위결합이라고 하는데 배위결합이라는 결합도 일종의 공유 결합인데요. 공유라는 말 뜻이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가 원래 공유의 정석이잖아.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전자를 두 개를 제공하면서 자기 거를 전자를 다 전부 제공하면서 얘를 끌어들인 결합도 공유 결합입니다. 이런 결합을 배위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배위결합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 전자를 둘 다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제공한 요 전자쌍은 아까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이야, 공유한 전자쌍이야, 공유 전자쌍이라 불러주지만 내가 지금 배위결합에 사용한 이 녀석은 공유 전자쌍이 아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라 불러줘요.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공유결합을 시킨 녀석을 배위결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 168쪽 왼쪽 밑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거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때는 얘네 전체적으로 봐봐. 전자수는 다 몇 개야? 전자는 8개가 맞죠? 전자는 8개인데 플러스가 H 플러스를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니까 중성 상태인 녀석한테 H 플러스를 끌어들였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게 되냐면 1 플러스의 전기를 띠게 돼요. H 플러스 1 플러스를 끌어들였으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H2가 H 플러스와 결합해서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었다.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 때 배위결합의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위결합이라는 공유결합 가능한지 물어보고요. 배위결합의 정의가 어떤 게 정의인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배위결합이 공유결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해. 비공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변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너지의 변화. 야,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려야 하다니. 자, 보세요. 결합의 형성. 오랜만에. 자, 에너지고요. 여기 제로. 0.1인 거고. 자, 여기도 이렇게. 원자핵 사이에
에너지가 0인 거구나. 원자핵사가 0이야. Y축은 에너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A, 뒤에 나온 그림인데, 자, 이 녀석도 수소고, 이 녀석도 수소야. 둘 다 수소인데,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얼만큼의 거리?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걸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한다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직 결합이 형성되기 전이야. 자, 이 녀석이 형성되기 전을 말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각각 불안정한 상태로 멀리 있는 상태를 A 상태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이때 두 녀석 간의 인력은요. 일단 그거죠. 두 녀석 간의 자, 질량을 가진 물질이고, 얘도 질량을 가진 물질이니까 인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인력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다음 거 줄여서 하자. 자, 좀 더 가까워지면, 얘하고 얘가 가까워지면은 H랑 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에서, 즉,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R0를 형성할 때, 이 두 녀석이 완벽하게 공유 결합을 형성한 게 B라는 녀석을 보도록 할게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 생략하고 C, 책에서는 C라고 되어 있네요.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합을 형성한 경우고요. B라는 경우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내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A는 원자핵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에너지가 0에 수렴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아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각각 굉장히 많은 상태, 0에 수렴하게 되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구속한다 그랬죠? 서로 구속해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됐을 때는 가장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바로 여기까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자, 요 거리, 요만큼의 거리에서, 즉, 거리가 얼마? R0라는 거리가 되면은 결합이 형성이 되고,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쑥 올라가게 되겠죠? 결합이 다시 끊어지게 되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온 결합 그래프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필요한 자료는 이런 거야. 여기서 에너지가 0이었다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가면서 결합이 형성된 거니까 저 결합 에너지, 이 녀석을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자,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저만큼의 에너지를 버리면서 결합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것을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이 R0 값이 74 피코미터라고 정해져 있네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74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요 74 피코미터 정도 됐을 때 피코미터라는 굉장히 좁은 거리가 되겠죠. 74 정도 되었을 때 결합이 형성이 되고 74보다 더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력이 우세해져서 에너지가 많아져서 결합이 오히려 끊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 그러면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냐? 자, 메시지는 436 나와있죠? 436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만큼이 방출되었을 때 수소 분자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각각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에너지를 436을 버려주어야지만 결합이 형성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합이 형성될 때 저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돼. 자, 또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자, 이게 수소라면 또 다른 어떤 물질은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에너지를 이따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아까 요 주황색을 A라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을 B라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누가 더 결합력이 세냐고 물어볼 겁니다. 누가 더 결합력이 셉니까? B가 더 결합력이 세요. 결합하는 동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B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이따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 A라는 녀석은 이따만큼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더 끊기 어려운 건 B이기 때문에 B가 더 결합력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때 이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결합 에너지가 그런 이 갖고 있습니다. 저 이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다시 끊어진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공유결합이 뭔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성질들을 좀 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이온결합 물질과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녹는 점, 끓는 점. 일단 모형을 좀 그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좀 비교해 볼게요. 끓는 점을 비교해 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을 비교합시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 물질은 뭘 상상해 보냐면요. 뭐 해볼까? 우리가 알만한 거 해보자. 알만한 거 설탕 분자. 설탕 분자를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 이게 모형입니다. 설탕 분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소금은 분자를 볼 수 없죠. 소금 결정을 할게요. 소금 결정을 예를 들어 나트륨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할 건 뭐냐면 설탕 분자는 화학식으로 쓰면은 C 12, H 22에 O 11개가 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설탕 분자인데 설탕 분자식만 딱 보더라도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설탕 분자 같은 경우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뭔가 좀 그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봐봐. 설탕 분자와 설탕 분자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결합은 뭐냐면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이 존재하고 있어. 질량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도 소금결정은 만유인력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겠죠. 당연히 만유인력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온결합 물질은 추가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에 해당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끊는 것과 얘를 끊는 것 중에 누가 더 힘들다? 얘가 더 힘들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 설탕 분자 같은 경우 70도에서 80도씨만 돼도 녹일 수 있다면 이온결합 물질은 몇 도가 돼야 녹는다? 800도씨 이상으로 올려줘야지만 녹일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이런 인력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는 점이 이런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끓는 점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 이유가 이런 인력관계, 만유인력과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은 우리 이온결합은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자,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수용액일 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땐 전기가 안 통했습니다. 네,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나 또는 물속에 녹여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둘 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설탕 분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만든다고 한다면, 자, 고체 상태의 설탕 분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이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건다고 해도 전기가 통할 리는 없습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건 뭐였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하 자체가 없으니까 전기가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액체로 만들었어. 액체로 만들어도 여기다 이렇게 액체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도 얘네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죠. 중성 상태인 녀석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체로 만들었다 치자. 수용이나 소리. 수용이가 만들었다. 수용을 만들어서 물속에 녹아있다 치자. 물속에 녹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건다고 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고체일 때도 전기 전도성 없고요. 액체일 때도 없고요. 수용액에서도 없는 녀석이 바로 저 공유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이런 전기 전도성 표를 줘서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잘 녹습니다.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물 분자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끌어간다? 산소가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간다 그랬죠? 산소가 자기 쪽으로 딱 당기니까 이 산소 쪽이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수소 쪽이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서 물 분자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물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염화나트륨을 던졌어.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서로 잡아당길 테니까 잘 녹겠죠. 그래서 물에 되게 잘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탕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죠. 그죠? 설탕은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하니까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전기는 띄고 있지 않지. 설탕처럼 되게 인력이 너무 약한 것들은 물에 녹기도 하지만 인력이 좀 강한 녀석들은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안 녹는 것도 있고 녹는 것도 있다. 둘 다 존재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 무조건 다 녹는 건 이온결합 물질은 다 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자, 이온결합 물질 기억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녀석이 이온결합 물질인데 외부에서 힘을 빵 가하면 어떻게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온층이 밀리면서, 그죠?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확 잘 깨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외부 힘을 가하면 잘 깨집니다. 잘 깨진다.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어떨까요? 공유결합 물질들은 마찬가지로 잘 깨집니다. 근데 얘가 깨지는 이유는 좀 달라. 쟤는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하니까 잘 깨지는 거야. 얘는 굉장히 강하죠. 강하지만 툭 때렸을 때 이온층이 밀리면서 확 지들끼리 또 확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잘 깨지는 건데 쟤는 인력 자체가 너무 약해서 잘 깨지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다이아몬드 같은 이게 공유결정이라 그래. 공유결정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잘 안 깨집니다. 엄청나게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공유결정의 모습은 우리 여러분들 책에서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170쪽 맨 위에 보면은 분자결정이 있고 가운데 공유결정 있죠. 공유결정은 이 원자와 원자들이 다 모두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공유결정이야. 모두 공유결합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공유결정이라는 녀석은 자, 공유결합 물질인데 탄소야.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중에서 3개만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걸 흑연이라고 불러주고요. 4개 전부 다 결합하고 있는 녀석은
4개를 전부 다 하나, 둘, 셋, 4개. 탄소가 모든 4군데가 모두 다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걸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흑연과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탄소들은 비금속이잖아. 비금속들끼리 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인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공유결합을 이어서 이것도 결합판이 또 있으니까 이어서 쫙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공유결합이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설탕 분자, 또 다른 분자, 또 다른 분자 이렇게 개수를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유결합을 연결해서 쫙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둘을 구분하는 거야. 저렇게 설탕 분자 같은 것들은 분자 상태로 쫙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정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결정의 상태로 있는 것들이에요. 결정의 상태로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쟤보다는 좀 강력한 인력을 갖고 있어서 얘를 녹이거나 끓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예외적으로 이런 결정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도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결정 같은 것들은 3500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를 이걸 녹이려면은 3500도씨 이상으로 열을 가해야지만 이걸 끊을 수가 있어요. 이걸 끊을 수 있습니다. 3500도 이상으로 열을 가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저런 분자 결정, 분자의 형태로 있는 것들이 있고 공유결정 형태가 있는데 둘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오른쪽에 171쪽에 개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일단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좀 진행해 봅시다. 여러 가지 발생이네.